지금 당장 손톱을 보세요. 엄지손가락 손톱을 유심히 보시는 겁니다. 혹시 세로로 길게 줄이 그어진 것처럼 보이는 선이 있나요? 그냥 흐릿한 게 아니라 마치 누가 연필로 쭉 그은 것처럼 또렷한 선 말입니다. 만약 그게 보이신다면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요. 손톱만 제대로 봤어도 막을 수 있었던 신장 손상을 놓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선생님, 저희 선일 연전부터 있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어요. 이 말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정말 찢어집니다. 왜냐하면요, 그 선이 나타났을 때가 신장이 이미 70% 손상됐을 때거든요. 70%요. 10개 중에 7개가 이미 망가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손톱 하나 제대로 보는 법만 알아도 투석실에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요, 평생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선이 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왜 그게 신장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그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68세 되시는 여자 환자분이 오셨어요. 발이 붓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의사들은 그렇거든요. 손만 봐도 많은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손톱에 선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이 선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여쭤봤더니, 아, 한 2년? 그냥 주름인 줄 알았어요. 하시는 겁니다. 급하게 피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28%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72%가 이미 망가진 상태였던 거죠. 그분은 지금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러 다니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2년 전에 그 선을 보고 병원에 오셨다면, 아니, 1년 전만이라도 오셨다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투석이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서 4시간씩 앉아 계셔야 됩니다.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요. 피를 뽑았다가 깨끗하게 해서 다시 넣는 겁니다. 신장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일주일에 3번, 평생입니다. 여행도 못 가십니다. 투석 받을 병원 있는 데만 가야 되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드리냐면요. 진짜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게 예방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손톱만 제대로 봤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선이 정확히 어떻게 생긴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먼저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손톱에 선이 있는 게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이 드시면 세로로 얕은 줄이 여러 개 생기는 건 정상입니다. 그건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선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색깔이 다릅니다. 일반 세로줄은 투명하거나 살짝 하얗죠. 근데 이 선은요, 갈색입니다. 옅은 갈색이나 어두운 갈색이에요. 마치 손톱 밑에 뭔가 색소가 침착된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위치입니다. 주로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손톱 가운데를 쭉 관통하는 형태로요. 손톱 뿌리부터 끝까지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셋째, 폭입니다. 머리카락보다는 굵어요. 1mm에서 3mm 정도? 연필로 그은 것처럼 또렷합니다. 흐릿하게 번진 게 아니라 경계가 분명해요. 넷째, 개수입니다.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 나타납니다. 양손에 다 있을 수도 있고요. 한쪽 손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손톱 보고 계시죠? 혹시 이런 선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없으시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선이 나타나기 전에도 신호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왜 손톱에 이런 선이 나타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신장하고 손톱이 무슨 관계냐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은요,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피를 깨끗하게 거르는 거죠. 하루에 180리터를 거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독소가 제대로 안 걸러집니다. 그 독소들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녀요. 손톱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한 달에 3mm씩 자라죠? 손톱이 자라려면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이 피를 통해서 공급되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톱에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신장이 망가지면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조절하는 기능도 같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손톱에 갈색 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만성신부전 환자의 40% 이상이 이런 손톱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요, 왜 하필 70% 손상됐을 때 나타나느냐?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신장은요, 예비 능력이 엄청 좋거든요. 한쪽 신장만으로도 살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30%, 50% 망가져도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몸이 어떻게든 버티는 거죠. 그런데 70%가 넘어가면요, 이제 더는 못 버팁니다. 그때부터 몸에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손톱 선도 그중 하나고요. 발 붓는 것도 그렇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수기로 비유하면요, 필터가 70% 막혔다는 겁니다. 물은 나오죠. 근데 그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이미 걸러지지 않은 불순물들이 섞여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피는 돌아다니죠. 근데 독소 범벅이 된 피가 온몸을 도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 지나면요, 80%가 됩니다. 세 달이 지나면 90%가 되고요. 6달이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럼 투석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면 신장 이식을 받거나요.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작 올 걸. 그때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전국의 수천 명이 손톱에 이 선을 보고도 그냥 넘기고 계실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혹시 지금 손톱에 선은 없는데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다. 특히 눈꺼풀이 붓는다.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인다. 계단 오르면 숨이 찬다. 소변 색깔이 진하고 거품이 많다. 자꾸 피곤하다. 입맛이 없다. 이런 증상들 있으셨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아닙니다. 이게 다 초기 신호였어요. 손톱에 선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런 신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놓치신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63세 되시는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1년 전부터 아침에 얼굴이 자꾸 붓는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술 드셔서 그런가 싶으셨대요. 그런데 술 안 드신 날도 붓고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참으셨답니다. 큰 병은 아니겠거니 하고요. 그러다가 석 달 전에 손톱에 선이 생긴 걸 발견하셨어요. 그때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막 이는 거예요. 맥주 따른 것처럼요. 그제야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요, 신장 기능 42%, 60%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어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굴 붓기 시작한 게 언제였죠? 1년 전이요. 그때 오셨으면요, 아마 30% 손상 정도였을 겁니다. 그 정도면 약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60%까지 가면요, 막기가 정말 힘듭니다.
다행히 그분은 지금 식단 조절하시고 약 드시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계십니다. 근데 언제 투석 시작하셔야 될지 모릅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1년 전에 올 걸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다고 해서 병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안 좋아집니다. 간은 재생이 되는데 신장은 안 돼요. 한번 죽은 신장 세포는 그냥 죽은 겁니다. 영원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섭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잠깐, 그런데요, 손톱선하고 같이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다. 이것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첫째, 손톱 색깔이 전반적으로 누렇게 변합니다. 건강한 손톱은 분홍빛이 도는데 신장이 나쁘면 누렇거나 회색빛으로 변해요. 둘째, 손톱이 잘 부러집니다. 약해지거든요. 영양이 제대로 안 가니까요. 셋째,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해집니다. 파도 치는 것처럼 요철이 생겨요. 넷째, 반달 부분이 사라집니다. 손톱 밑에 하얀 반달 모양 있죠? 그게 희미해지거나 없어져요.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시면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손톱선까지 있으시면요,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발톱도 봐야 됩니다. 발톱에도 같은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특히 엄지 발톱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30년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타임라인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손톱에 선이 보이신다. 그럼 신장이 70% 손상된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는요, 발목이 붓기 시작합니다. 저녁만 되면 양말 벗었을 때 자국이 깊게 패여요. 아침에는 얼굴이 퉁퉁 붓고요. 2달 후에는 숨이 찹니다. 계단 조금만 올라도 헉헉거려요. 왜냐하면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거든요. 신장이 물을 제대로 못 빼내니까 몸 곳곳에 물이 고이는 겁니다. 3달 후에는 입맛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구역질도 나고요. 독소가 위까지 자극하는 겁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해요. 6달 후에는 피부가 가렵습니다. 온몸이 간지러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독소가 피부로 나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긁으면 상처가 나고 그게 잘 안 아물어요. 1년 후에는요, 뇌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기억력도 나빠져요. 어지럽고 머리가 멍해요. 이게 요독증이라는 겁니다. 피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뇌 기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투석입니다. 아니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면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데 그게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무섭게 말씀드리는 게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 얘기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1세 되시는 할머니셨어요. 손톱에 선이 있는 걸 아들이 발견했대요. 병원에 모시고 오셨죠. 검사 결과 75% 손상. 제가 입원하시라고 했는데 거부하셨어요. 괜찮아. 약만 먹으면 되지 하시면서요. 3달 뒤에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상태로요.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응급 투석을 했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그때부터 투석 시작하셨어요. 그 할머니 아드님이 저한테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어머니 모시고 입원시킬 걸 그랬어요. 근데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모르셨던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도 안 하시는 건 여러분 선택이지만 몰라서 못 하시는 건 제 책임이니까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 30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인데요. 손톱 선을 보고 병원에 와도 엉뚱한 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과 가시는 분들 계세요. 손톱이 이상해요 하시면서요. 피부과에서는 무좀이나 곰팡이 검사를 해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럼 노화 현상입니다 하고 끝이에요. 정형외과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톱 모양이 변했다고요. 거기서는 엑스레이 찍고 뼈는 이상 없습니다 하고 끝나요. 아니에요. 내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신장내과나 일반 내과로요.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톱에 세로로 갈색 선이 생겼는데 신장 검사 받고 싶습니다. 그럼 의사가 피 검사를 해줄 겁니다. 크레아티닌, BUN, 전해질, 소변검사까지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이상 나오면 정밀 검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요, 혹시라도 의사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요, 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걱정되니까 검사해 주세요. 인터넷에서 신장하고 관련 있다고 봤어요. 환자가 원하면 검사 안 해줄 의사는 없습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아요. 피 한 번 뽑고 소변 한 번 받으면 됩니다. 30분이면 결과 나와요. 그 30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가? 첫째, 내일 당장 병원 가세요.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이러지 마시라고요. 내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병원 문 열리자마자 가세요. 둘째, 검사 받는 동안 오늘부터 당장 이 세 가지 음식 끊으세요. 하나, 라면입니다. 라면 국물에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들어있어요. 신장 나쁘신 분이 소금 많이 드시면요, 그냥 독 드시는 겁니다. 라면뿐 아니라 국물 있는 모든 인스턴트 음식 끊으세요. 둘, 고기입니다. 특히 붉은 고기요. 소고기, 돼지고기 당분간 끊으세요. 단백질이 신장한테 부담을 줍니다. 생선은 괜찮아요. 흰살 생선으로 드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요. 에셋, 바나나하고 토마토입니다. 이게 왜? 하실 텐데요. 칼륨이 많거든요. 신장 나쁘면 칼륨을 못 빼내요. 그럼 혈액에 칼륨이 쌓여서 심장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고구마, 시금치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그럼 뭘 먹어야 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흰죽에 계란 반숙 하나 드세요. 김 조금 구워서 같이 드시고요. 국물 없이요. 점심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찜 요리 드세요. 생선찜이나 두부찜이요. 야채는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요. 데치면 칼륨이 빠져나가거든요. 저녁은 일찍 드세요. 6시 전에요. 소화도 편하고 신장한테도 부담이 덜 갑니다. 흰살 생선 구운 거에 배추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된장국도 국물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요. 물은요,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자주 드세요. 1시간에 한 번씩 종이컵으로 1컵 정도요.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요. 너무 차가우면 신장이 놀랍니다. 그리고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신장은 밤에 회복되거든요. 낮잠도 좋아요. 점심 먹고 30분 정도 주무시면 신장한테 휴식이 됩니다. 운동은요, 격한 거 하지 마세요. 땀 뻘뻘 흘리는 운동은 오히려 해로워요. 산책하세요. 하루에 30분 천천히 걸으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희망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다 늦은 건 아닙니다. 70% 손상됐어도 남은 30%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손상된 부분 중에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은 회복시킬 수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들 다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67세 되시는 여자분인데요. 처음 오셨을 때 신장 기능 32%였어요. 68% 손상된 상태였죠.
손톱에도 선이 2개 있었고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식단 완전히 바꾸시고 매일 산책하시고 약도 빼먹지 않고 드시고요. 3달 후에 다시 검사했는데 신장 기능이 40%로 올라갔어요. 8% 회복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손톱 선이 옅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색이 많이 연해졌습니다. 새로 자라나는 손톱은 깨끗했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이제 살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요, 한 가지 꼭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신장에 좋다는 민간요법들 많잖아요. 옥수수 수염차, 팥물, 이런 거요. 절대로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특히 한약 조심하세요. 신장 나쁘신 분이 잘못된 한약 드시면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꼭 드셔야 되면 의사하고 상의하세요. 신장내과 의사한테 이거 먹어도 되냐? 물어보고 드세요. 그리고 소금 대신에 간장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도 안 돼요. 간장도 나트륨 덩어리거든요. 맛이 싱거워도 참으셔야 됩니다. 한 달만 참으시면 입맛이 적응돼요. 영양제도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비타민도 신장으로 걸러지거든요. 특히 비타민 C 많이 드시면 신장결석 생길 수 있어요. 꼭 필요하면 의사 처방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손톱선 있으신 분 계시면요, 꼭 이 얘기 해주세요. 병원 가봐. 한마디가 그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손톱 확인해 드리세요. 어르신들은 잘 안 보이시잖아요. 명절 때 만나시면 꼭 손톱 봐드리세요. 배우자 손톱도 확인하시고요. 서로 챙겨야 됩니다, 저는요. 진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 부모님도 70이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제 엄마도 손톱에 선 생길까봐 매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이시잖아요. 누군가의 부모님이시고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시고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할게요. 손톱에 세로로 갈색 선 있으면 신장 70% 손상된 겁니다. 내일 당장 병원 가서 신장 검사 받으세요. 라면, 고기, 바나나 끊으시고요. 물 충분히 드시고 잘 주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 지키는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레시피까지 알려드릴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손톱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